여기 이빅션 전문 변호사님인 케니 림 씨를 모시고 이 건물주분들이 가지고 계신 테넌트 관련해서 항상 고충을 저한테도 상담을 하시고 항상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빅션만을 담당하시는 이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흔히 많이들 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이런 시간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케니 림 변호사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케니 림 변호사님은 캘리포니아 프로퍼티 로 그룹이라는 로펌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제가 주변에서 보기에 한국말과 영어를 병행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 중에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 채널은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 자리에 마련을 해서 꼭 이렇게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공유를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같이 일하는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맘앤팝 오너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맘앤팝 오너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적게는 두플렉스, 2유닛에서 많게는 8유닛 정도, 많지 않은 숫자를 혼자서 관리를 하시면서, 그리고 대부분의 또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직업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이 LA 하우징 디파트먼트에서는 그 테넌트랑 랜드로드에 관련된 법이 자주 바뀌잖아요. 자주 바뀌는데 자주 바뀔 때마다 그것도 테넌트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영어를 잘 못하시는 한국분 그 건물주분들은 그런 걸 다 일일이 다 캐치업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깝게도 참 불이익을 많이 당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또 생긴 것 중에 AB 1482라고 그 팬데믹이 시작할 때쯤에 생긴 또 새로운 법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건물주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변호사님을 통해서 직접 이게 어떤 법안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AB 1482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AB 1482는 그거는 그 정부에서 그 California Statewide Rent Control을 똑같아요. 그리고 네, 그거는 그 19년에 그 패스했으니까 이거는 건물 캘리포니아 안에서 있으면 이거 AB 1482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세입자를 그 얼만큼 raise rent 할 수 있는 거를 강제퇴계 시키는 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다 법에서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에이전트다 보니까 제가 테넌트를 드릴 때 리스 계약서 같은 걸 제가 써드리거든요. 리스 계약서를 쓸 때 요즘에 그 에이전트들이 반드시 디스클로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B 1482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모르고 건물주분이 직접 혼자서 하셨다던가 아니면 2020년 전에 이미 테넌트가 계속 살고 있던 테넌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거를 지금이라도 그런 디스클로저를 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변호사님? 예, 그래서 원래는 건물주는 그 싱글 패밀리 하우스이면 네, AB 1482 나가고 싶으면 그러면 그 디스클로저를 그 세입자한테 줘야 돼요. 네, 근데 네, 그 네, 세입자는 그 계약서를 7월 20년 전에 거기 네, 있었으면 계약서 안에서 안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른 서류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 AB 1482 없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 네, 세입자는 22년 후에 들어갔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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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거는 좀 더 힘들어요. 음, 그거는 그 계약서 안에서 꼭 단어가 필요해요. 그 계약서 네. 안에서 없으면 그러면 그 AB 1482가 바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러면 exemption 음, 받을 수 있으라도.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계약서 네, 다들 뭐 1년, 2년 정도 그 계약서 시간 기간이 있지요. 맞아요. 예, 네. 보통 근데 1년 하죠. 하고 그 1년 다 끝날 때까지 그 month 네, to month 원래 가요. 네, 그거는 그 네, 세입자한테 그 30일 노를 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건물은 이거 AB 1482 없는 거를 그 30일 노를 줄 수 있어요, 그때서는. 네, 그거는 그 30일 노릇 꼭 주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원래는
뭐 그 건물은 그 AB 1482 exemption 없으면 그냥 네. 서류를 주면 다 끝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년 후에 그거는 그 네. 30일 노티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싱글 패밀리 하우스여서 그 exam에 해당이 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 AB 1482 exempt 그걸 디스클로즈를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셔서 제가 그거를 이제 써서 해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손님 중에 또 한 분이 exam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본인이 잘 모르셔가지고 저보고 좀 대신 여쭤봐 달라고 했는데 그 에코파크 근처에 4bedroom 싱글 패밀리 하우스에서 사세요. 근데 그 방 하나에서 사시고 다른 방들은 다른 테넌트한테 방 하나씩 다 렌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실이나 부엌은 다 같이 쉐어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그게 exempt이 되나요? 예, 그래서 그것도 다른 법도 좀 있어요. 그 AB 네, 1482 말고 정부 그 local 정부 있으면 네, 거기서 네, 그 뭐 LA City 쪽에서 네, LA 네. City는 더 힘세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LA City 쪽에서 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B 1482 상관없고 그 LA 아, City Just Cause Ordinance or 그 LA 오케이. Rent Control Ordinance 네. 거기서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에코 음, 파크는 그 LA City 쪽에서 있으니까 그거 네, LA Rent Control or LA Just Cause Ordinance 거기 두 네. 가지 거기서 들어갈 거예요. 그 AB 1482가 안 들어가요, 그건요. 네, 제가 알기로 AB 1482는 그 state, 예,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예.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여쭤본 이 질문은 차라리 LA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정확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뭐 전화 LA City 하우징한테 전화 안 해야 돼요. 네. 원래는 아, 이거는 그 예. 건물은 그 멀티 패밀리면 그 1979 전에 네, 그 건물 전에 지어진 예. 집이죠. 예. 예, 그러면 그거는 그 LA Rent Control을 그 신청해야 돼요. 등록 안 하면 그러면 네네네. 그 세입자를 강제 퇴근시키는 거 못 해요. 그 바로 집니다. 네네네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이전트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여러 많은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고, 저도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도 그 LA에 있는 그 렌트 컨트롤 법이나 이게 또 LA냐, 라크레센타냐, 뭐, 버뱅크냐, 롱비치냐, 이 지역에 따라 다 틀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꿰뚫고 있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같이 이렇게 일하는 분들은 보면 보통 전문적인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맘앤팝, 그러니까 본인 행업이 있으면서 이제 옆으로 사이드 잡으로 이렇게 그 건물 한두 개를 관리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법들을 다 잘 알지 못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빅션을 해보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실수, 제가 많이 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렌터 컨트롤 그 유닛, 렌털 아파트를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내는 피가 있어요. 근데 그 피를 안 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레지스트레이션을 안 하신 분들이. 근데 그걸 레지스트레이션 안 하면 테크니컬리 렌트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테넌트가 렌트를 안 내도 어떻게 이빅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레지스트레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아예 레지스트레이션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혼자 이빅션을 해보려고 시작하셨다가 잘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변호사님이 중간에 나서서 이렇게 테이크오버 해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그 소송을 시작했을 때 그 네. 제대로 시작 안 하면 제가 들어가더라도 제가 네. 그 살려줄 수 못해요. 그 맞아요.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다시 해야 돼요. 예, 예, 다시 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네. 솔직하게 그 소송 전에 변호사한테 전화하고 이거 네. 제대로 하는 거를 그거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맞아요. 소송 서류 집어넣고 그 못 네. 바꿔요. 뭐 건물주 그 뭐 이거 노티스 이거 제대로 안 줬으니까 지금 줄게. 그거는 네. 못 해요. 그리고 그것도 네네네. 실수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참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맘앤팝 이런 오너분들은 또 이렇게 돈이 많지 않으시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렌트 받아서 모기지 내시고 그렇게 자금력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아껴 보려고 그렇게 한 건데 결국에는 돈을 더 쓰게 되고 시간도 두 배로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도 그 특히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변호사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시간당 차지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플랫
fee를 받으시나요? 제 사무실은 그 다 플랫 피를 받아요. 그래서 그 뭐 세입자 같이 싸우면 우리 네. 법원에마다 가면 그 네네네. 450불 charge 나와요. 근데 솔직하게 네네네. 우리 상황은 다들 뭐 보통 한 케이스마다 뭐 2,500불만 나와요. 그거 네 average 네. price로 그 2,500불만 나와요. 네네네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사람들이 하도 그 worst case scenario 그 제일 심각한 그런 경우만 들어서 막 다 막 이렇게 막 10,000불, 20,000불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근데 물론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겠지만 이게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빨리 끝나는 경우에는 한 2,500불 선에서도 끝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그 말이 나온 김에 그럼 그 기간도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틀리겠지만 보통 몇 개월이 걸리나요? 그래서 그것도 상황마다 다 틀려요. 그 60day notice 주면 그러면 그 60day 먼저 기다려야 되고 소송 서류 집어넣은 거를 그 세입자를 안 네네. 쌓으면 뭐 2달 정도 네네. 걸릴 수 있고 뭐 기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 문제 있는 거는 그거는 그 sheriff lockout가 그 sheriff department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길게 뭐 연기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그 sheriff는 뭐 솔직하게 2달, 3달 더 많이 기간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합해서 뭐 5개월, 4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네.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빅션을 한 명 했는데 제가 분명히 코트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셰리프가 락아웃을 하는 것까지가 6주가 걸린 거예요. 6주가.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이제 코트에서 이기고 정말 이겼다. 그냥 그러고 나왔는데 결국은 6주를 더 공짜로 더 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시스템이 지금 LA 하우징 시스템이나 그 이빅션 그 코트 자체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정말 랜드로드한테 너무 고통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랜드로드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많이 알지 않으면은 정말 소위 말하는 그 프로페셔널 테넌트가 있잖아요. 그 프로페셔널 테넌트들은 이런 시스템을 너무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제 이빅션 케이스를 보시다 보면 당연히 렌트를 안 내는 게 가장 쉽게 끝날 수 있는 이빅션 케이스겠지만 그 렌트를 안 내는 경우 말고 또 어떤 경우에 또 이빅션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강제퇴기 시키는 상황은 두 가지 케이스만 있어요. 그 네. at fault 하고 no fault. 그 at fault는 특별한 케이스는 뭐 렌트 비용 안 내는 거를 그 네. 계약 위반 있는 거를 네네. 그 nuisance를 그 뭐 그 건물 망가지는 거를 그거 네. 정도 나오는 거를 그거 다 네. at fault로 나오는 거예요. 그 no 네네네네. fault는 그 뭐 네네. 건물주는 그 건물 안에서 그 다시 이사하고 싶다. 건물에서는 demolish 할 건지 그거는 그 no fault를 할 수 있는 거예요. jurisdiction 그 LA 쪽에서 있으면 그 네. 방법이 조금만 있는 거예요. 그 local city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거기서 그 jurisdiction 다 그 법을 다 나와요. 이거는 그 네네. reason가 많이 없으면 거기서 다 법에서 다 나와요. 그런데 그 at fault eviction 하는 것 중에 렌트 안 내는 거랑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에 없는 다른 테넌트를 한 명 더 들였다던가 이런 거는 솔직히 성공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건 참 이렇게 증명하기가 힘들어서. 예. 그래서 그거는 솔직하게 소송 서류를 아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네. at fault 해더라도 그 no fault 네. 해더라도 똑같아요. 그 네네. 소송 다 해야 돼요. 하고 네네. 문제는 세입자들 다들 뭐 그 배심원 재판 하고 싶으면 그러면 음. 그것도 시간을 많이 길게 연기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 네네. 때문에 문제를 많이 있어요. 하고 건물은 등록 안 했으면 그 rent 네. control 등록 안 했으면 그 네. at fault 그 세입자 그 렌트 비용 안 내더라도 강제퇴기 시키는 케이스가 바로 질 거예요. 그래서 그 네네네. 때문에 이거 법을 다 완벽하게 이거 다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하면 네. 솔직히 그 세입자 돈 안 내더라도 거기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깐요. 저도 주변에 보면은 그 렌트는 잘 내면서도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면 안 되는데 계속 담배를 핀다든가 피지 말라고 해도 뭐 하루 이틀 안 피다가 또 핀다든가 좀 이렇게 사람을 옆에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뉴상스라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하고 해보고는 싶지만 이긴다라는 어떤 100% 보장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그냥 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좀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또 하나 건물주분들이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그 emotional support dog 그거를 너무 그 이용하는 테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그런 거는 온라인에서 뭐 그런 거 하나 뭐 프리스크립션 뭐 그런 거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주고 내가 멘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모셔널 서포트 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랜드로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를 꼭 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 정도 사이즈나 아니면 이 정도 브리드만 허용을 해준다. 너무 큰 개는 안 된다라든지 어떤 그런 리스트릭션을 걸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요. 솔직히 위험해요. 아유, 제 큰 케이스가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네, 그 million dollar lawsuit 나왔어요. 하고 그 진짜요? 건물주가 그 million 와우. dollar 이 개를 못 있는 거를 하고 security deposit, pet deposit 내라 그렇게 오, 얘기해서 그 그래요? million dollar 그 verdict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도 아, 랜드로드가 줬어요? 증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거는 세입자는 필요한 거는 의사한테 그 서류를 필요해요. 그 편지에서 음, 이거는 emotional support animal이다. 음, 그거를 편지를 필요해요. 하고 그거 1년 동안 다시 renew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거는 emotional support animal이다. 계속 1년 음. renew 해서 그 계속 리뉴하고. 편지 음, 있으면 솔직히 음, 그 건물주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걔가 다른 세입자 같이 싸우면 무료면 그러면 그때서 노티스 줄 수 있어요. 근데 pet 음. deposit 절대로 못 받아요. 렌트 비용도 렌트 레이즈를 절대로 못 해요. 못하고. 그거 다 못 해요. 네. 근데 만일에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에 그 개가 behavior가 잘못돼서 다른 뭐 테넌트를 물었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물었다던가 하여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그 개에 관련된 liability insurance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 세입자를 그 인슈런스를 받아야 되는 거를 얘기를 못 해요. 그거는 그 음. 건물주가 그 인슈런스를 받아야 돼요. 아, 오케이. 그 건물주가 그런 liability insurance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지만 그래도 그 강아지가 나중에 이제 이사를 나갔을 때, 나중에 이사를 나가고 나서 그 강아지에 대한 데미지가 그 아파트에 있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그 데미지에 대한 손해배상은 할 수 있겠죠. 예. 아무리 이모셔널 서포트 독이라도. 그래서 강아지가 거기서 뭐 오줌 싸면 뭐 똥 네, 싸면 네. 건물을 그 damage 했으면 그렇죠. 그거는 다 그 세입자한테 소송을 걸을 수 있어요. 그 다 이사할 때. 음, 근데 거기서 그 세입자를 그 렌트 비용 더 내라, 그 security deposit 더 내라, 음. 걔만 때문에 그거는 네. 불법이에요. 그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또 이번에 또 새롭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랜드로드에게 좀 불리하게 바뀌었지만 시큐리티 디파짓도 한 달치만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원래는 뭐 2달 정도 그 렌트 비용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올해는 그 바뀌었어요. 네. 한 달만 그 security deposit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일에 이모셔널 서포트 독이 있는 사람이면 시큐리티 디파짓이라도 좀 뭐 두 달치 좀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것도 그나마 한 달치만 받을 수 있게 또 되다 보니까 참 그것도 랜드로드에게 좀 불리하게 바뀐 것 같아요. 뭐 아유. 캘리포니아는 뭐 건물주 위해서 생각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에이전트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또 제 나름대로 또 멀티 패밀리 관리도 하고 지난 10년 동안 솔직히 많은 테넌트를 겪어봤어요. 겪어보고 진짜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많이 봤는데 그동안 제가 이런 고충이 있거나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었거든요. 변호사분들도 잘 없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또 저 얘기하고 막 다 틀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님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한국말이 통하는 변호사님이 있다 보니까 다른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질문들을 많이 직접 여쭤보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변호사님이랑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사무실은 그 웹사이트를 가면 그 californiapropertylawgroup.com 가면 네. 저기서 제가 그 이메일, 텔레폰 넘버, 그 오피스 넘버 다 나와요. 그 이메일을 주시면 2시간 안에
만에 뭐 리스폰스를 원래 줘요. 제가 그 케니 변호사님한테 몇 번 이메일을 보내드렸었는데 빨리빨리 답장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케니 그 변호사님 정보도 제가 여기 제 그 디스크립션 밑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문들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틀리고 이 유튜브 채널 하나에서 모든 케이스를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대답을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 동네가 산타모니카나 아니면 뭐 로스앤젤레스, 롱비치냐 그 동네에 따라서 다 이게 틀리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질문은 직접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한 대답을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빅션 케이스를 시작하시기 전에 변호사 비용을 아껴 보려고 혼자 시작을 하셨다가 오히려 잘못돼서 시간 버리고 더 스트레스 받고 돈이 더 2배로 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변호사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비용이 또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꼭 연락해 보시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 간단하게 있으면 15분 정도 무료 상담을 많이 줘요.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질문 있으면 제 사무실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무료 네네네. 상담들 많이 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